안녕하십니까. 네, 뜨고 싶은 셰프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뜨겠습니다. 겨울철 별미 굴요리 3종 세트로. 겨울 시즌이 됐죠. 통영굴입니다. 제 고향. 굴은 엄청난 단백질을 함량하고 있잖아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기도 하고, 통영에서는 꿀이라 그래요. 꿀. 바다에서 나는 건데 꿀만큼 달고 좋다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꿀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굴 가지고 굴튀김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굴 무침, 굴 간장 조림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뭐 밥 반찬, 뭐 술안주, 식전 안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굴튀김 할 건데, 굴튀김 하면 당연히 이제 습식 빵가루. 근데 습식 빵가루는 저는 좀 선호를 하고, 마른 빵가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밀개빵 해야 되니까 밀가루, 계란, 빵가루. 굴은 좀 웬만하면 좀 큰 사이즈 구매하셔가지고 큰 사이즈로 해주시는 게 좋고, 작은 사이즈다 하면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겹쳐가지고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튀기는 거는 그냥 밀개빵 금방 해서 튀기니까 소스부터 먼저 만들게요. 오늘 포인트를 요걸 줄 거예요. 그 피클 대신에 릴리시라고 그 피클 같은 건데 좀 더 산뜻한 맛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섞어서 넣을 거예요. 삶은 계란, 그 다음에 일반 마요네즈, 그 다음에 양파, 레몬. 레몬은 레몬 대신에 식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향긋하게 하려고 레몬. 계란 깔 때는 물에 담궈가지고 까주면 편합니다. 손에 까다 이렇게 계속 묻으니까 이게 붓거든요. 그래서 물에 그냥 바로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한쪽만 까고 스푼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까면 쏙 나옵니다. 이렇게. 계란은 흰자 노른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가 찹을 할 건데 같이 해도 그냥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흰자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약간 식감이 있게끔. 자, 이게 귀찮다 하면은 3지창짜리 포크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그냥. 그럼 잘 으깨집니다. 대충 이렇게만 해주시고, 소스랑 마요네즈 섞으면은 다 풀리니까 이것도 그냥 대충 좀 으깨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양파도 약간 파인찹 할 거예요. 파인찹. 좀 아삭한 식감 나게끔 그냥 다진다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설탕 5g, 마요네즈 150. 레몬은 한 반 개 정도만 짜면 될 것 같아요. 반 개. 자, 오늘의 포인트. 여기 겨자 씨 같은 거 보이죠? 또 50g. 다 비벼 보시고, 아 이게 조금 내가 이 맛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더 넣으시면 돼요. 이제 없습니다. 버무려 주시면 끝이에요. 이제 그 계란이 들어가면 이게 완전 맛이 자체가 기존의 뭐 기성품 이런 맛보다는 내가 이거 수제로 만들었다, 이게 엄청 정성을 들어갔다 하는 그런 느낌? 조금 중후한 맛이 나요. 중후한 맛.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란을 좀 잘 풀어야 돼요. 계란을 좀 덜 풀면 계란이 안 묻습니다. 빵가루 튀김 할 때 이게 좀 중요해요. 이렇게 잘 풀어주는 게. 굴은 물기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물기를 타올에 한번 닦아주세요. 털어주시고, 밀가루가 또 너무 많이 묻으면 나중에 튀겨가지고 밀가루 떡지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잘 털어주셔야 됩니다. 계란물 좀 빼주고 한 손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살포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좀 한번 털어준다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빵가루를 한번 넣어보고, 이 정도 되면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넣는 순간부터는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160에서 내가 기본 넣는다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불을 올려주시면 되고, 이 조절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튀김 기계 가정용 조그만한 거 있으니까 그거 사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빵가루 튀김 튀길 때는 좀 주의하실 게 막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빵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빵가루가 없어요. 겉에 붙어있는 게. 이렇게 팡팡팡 터지는 거는 굴 자체에 물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은 물이랑 같이 저게 되면 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타올로 닦았잖아요. 그렇게 좀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낮은 온도에서 튀기다 보면 굴이 오래 익으면 오래일수록 좀 질겨요. 그 관자 부분이. 기름을 흔히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뭐 기름에 쩔어 있는 맛,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높은 온도에서 넣는 게 낫다라는 거. 네, 아주 잘 익어가고 있네요. 골드 브라운 색깔이 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 예쁘죠?
튀김을 건지시면 좀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아요. 그냥 한쪽으로 기름이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기름을 좀 빼고 나서 예쁘게 하나씩. 자, 완성입니다. 다음 요리는 굴 총무침 할 건데, 옛날에 식사할 땐 전에 어머니가 같이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많이 줬던 메뉴이기도 한데, 간단합니다. 이제 파를 좀 약간 채 썰 거예요. 파를 채 썰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마늘, 뭐 설탕, 참기름 약간, 식초 약간 해가지고 간간하면서 좀 새콤한 그런 맛, 간장으로 약간의 간을 할 건데, 이 조선 간장은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간장이 좀 더 냄새가 쿰쿰하고 감칠맛이 높아요. 굴 먹을 때 초고추장이랑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버전보다는 라이트한데 약간 좀 짭조름하고 시큼한 그런. 요거는 제가 어린 기억을 살려가지고 재구성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는 집에 채칼이 있을 건데, 그거나 아니면 뭐 마트에도 이제 요새 파절임 그런 비주얼로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써셔도 돼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펴가지고 이렇게 뭐 최대한 얇게 잘라주면 제일 좋고요. 본인이 자를 수 있는 제일 얇게 자르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자르는 게 힘드시면 아까처럼 어슷썰기 하시면 되고, 양념만 만들면 이제 끝입니다. 고춧가루, 마늘 반 스푼, 간장 2숟갈, 설탕 반 스푼, 식초는 현미식초 4숟갈, 참기름 3분의 1 스푼, 그다음에 레몬. 자, 이거 굴은 아까 씻어가지고 다시 물기를 한번 제거해 놓은 거고, 소스를 이게 젓가락으로 하면 굴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좀 해주세요. 손으로 너무 빠락빠락 하면은 또 잘 깨지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서 좀 잘 천천히 묻혀주시고, 우리 맨손으로 하면 약간 좀 뭐가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좀 씻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거 만지다 할 수 있으니까 장갑을 꼭 끼고 하십시오. 어떤 장갑이다? 유황킴벌리 크린가드 니트릴 장갑. 유해물질 걱정 끝!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황킴벌리 크린가드 니트릴 장갑. 매트한 느낌의 블랙과 깔끔한 느낌의 화이트, 두 가지 색상. 이물질이 묻거나 손상이 생겼을 때 육안으로 쉽게 식별 가능! 니트릴 장갑, 이 장갑 자체를 주방에서 꽤 많이 씁니다. 근데 유황킴벌리에서 이제 나온 거라 더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껴볼게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장갑을 이거 끼면 이게 엄청 타이트해야 됩니다. 이게 다 꼈다 치면은 이렇게 남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칼질하다 이게 다 잘려가지고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게끔 이렇게 껴야 정상입니다. 사이즈가 이게 소중대가 있거든요. S, M, 라지. 저는 중자 씁니다. 중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딱 맞게 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제품하고 좀 다르게, 원래 이 정도 끼면 손이 약간 조금 불편할 정도로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 유황킴벌리에서 나온 크린가드 니트릴 장갑 자체는 좀 부드러워요. 이게 착용감이 더 편합니다. 제가 많이 껴본 사람으로서 요거는 적극 인정합니다. 이거 우리 주방의 위생의 격을 높여주시는 우리 유황킴벌리 광고주님께서 우리 뜻입새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댓글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유황킴벌리 크린가드 니트릴 장갑 요걸 주신다고 하시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갑을 꼈고 이제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그냥 빠락빠락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 먹어봐야지. 물을 가지런히 담을게요. 요거는 참고로 바로 묻혀서 바로 드시는 거니까 상콤하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굴이 좋은 게 와가지고 실하네요. 그래서 파에 좀 아삭아삭한 그런 맛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완성입니다. 네, 간장 생강 굴조림 이번에 이제 준비할 건데 간단합니다. 이제 코이구찌, 진간장, 그 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굴, 생강만 있으면 이제 끝인데 기호에 따라서 꽈리고추, 약간 매콤하게
만드실 분들은 꽈리고추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오늘 저도 이제 꽈리고추를 넣을 겁니다. 작은 사이즈보다는 좀 약간 큰 사이즈가 있으면 좀 더 좋고요. 왜냐면 이제 굴이 익히면 쫙 쪼그라드니까 그래도 약간 식감이 좀 큰 게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이거 밥 반찬 엄청 좋아요. 밥 반찬이 엄청 좋고, 뭐 누누이 말하지만 밥 반찬에 좋은 거는 술안주도 좋다. 고이고추 간장 50, 설탕 100g, 그리고 술이 350. 이 자체를 졸일 거거든요. 알코올이 날아가면 이제 당분, 술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요리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얘는 끓인다. 지금 이 계량이 깐 굴 500g 기준이에요. 생강은 약 15g. 요거를 채쳐 주시면 됩니다. 채. 이렇게 얇게. 근데 솔직히 생강이 이렇게 그냥 넣어 주셔도 돼요. 생강을 좀 얇게 자르는 이유 자체가 그 조각조각마다 향이 좀 빨리 빼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니까. 근데 향만 빼고 싶으면 요 정도 잘라도 되겠지만 채를 쳐주시면 더 좋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얇게 그냥. 생강이 좀 작게 채치면은 굴이랑 같이 먹어도 막 생강의 막 매운맛은 나진 않거든요. 생강을 15g 정도. 그다음에 고추는 이렇게 꼭다리만 따주세요. 이게 뭐 꽈리고추가 천차만별이니까 내 기호에 맞게끔 그냥 크기는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떼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좀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칼로 이렇게 잘라야겠죠. 이제 이거는 끓죠. 끓으면 이제 술이 날라갔어요. 날라가면 굴은 살짝 데치는 정도로 넣을 거예요. 굴은 한번 익혔다가 좀 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굴을 이 상태에서 계속 졸이게 되면 굴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고 엄청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부드럽게 먹으려고 굴을 한번 익혔다가 빼놓고 소스만 계속 졸일 거예요. 소스만. 그래서 굴 넣고 한번 바바바바바 끓으면은 굴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다 걸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제 익어야 이 수분이 일단은 좀 빼야 돼요. 굴에 대한 수분을. 나중에 이제 소스만 남아가지고 더 소스 더 다운시키고 졸여가지고 다시 굴 넣고 이제 졸일 건데 그때 굴에서 또 계속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분을 좀 빼줘야 됩니다. 끓으면 탱글탱글해 보이죠? 꽈리고추는 숨 죽을 때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여기서 숨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빼주시고, 여기 받쳐놓은 거에도 이제 이 액기스들이 육수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다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졸여서 다시 얘들 넣을 건데 얼마나 졸이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혹은 4분의 1 남을 때까지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끓여줄 때 중요한 게 막 거품 때문에 넘쳐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넘칠 것 같으면 그냥 바람만 불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만큼 이제 졸았으면 한 4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강 넣어주시고 또 끓입니다. 생강 향이 이제 확 올라와요. 같이 굴이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상콤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상콤하게. 자, 끓는다 하면은 아까 익힌 굴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굴 색깔이 좀 허여멀걸 하잖아요. 막 간장이 약간 발려있는 느낌? 근데 이게 까매질 때까지. 꽈리고추는 마지막에 이게 국물이 좀 자작해지면 약간 파릇파릇한 색깔을 유지시킬 수 있고, 애초에 지금부터 같이 넣고 졸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1분만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졸았는데 아까 처음부터 넣은 거거든요. 이 꽈리고추는. 색깔이 다르죠? 나머지도 다 넣을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매장에서도 솥밥용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냥 밥 반찬으로는 제격인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맛있어요. 이 정도에서 식혀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정도 남죠? 담아보겠습니다. 색깔이 아까보다는 그래도 거무스룩해졌죠? 네. 완성입니다. 자, 오늘 겨울철 제철 음식 중에 굴 3종 세트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쉽게 만든다고 하고 이제 요리를 좀 선택한 건데 가정에서는 어떨지는 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쉬운 겁니다. 쉬운 거고, 특히 이제 조림
조림 반찬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저장식이 되니까 한 번에 좀 많이 하셔가지고 밥 반찬 하기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굴튀김 또 이제 별미로 좀 즐겨보시고, 소스도 이것도 저장이니까 뭐 온갖 튀김 종류에 다 드셔도 되니까, 이 굴 무침 같은 경우에도 소스만 준비돼 있으면 간단하게 뭐 무치는 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꼬막, 가리비 뭐 익힌 것들 해서 야채들 몇 개 넣고 같이 버무리셔서 좀 새콤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굴부터 뭐 그 이제 기호에 따라서 굴튀김 같은 경우에는 후추나 산초 이렇게 조금 뿌리시고, 레몬즙도 뭐 조금 뭐 기호에 따라서 이건 선택적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스 자체가 좀 되직하다 보니까 뭐 찍어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리셔서 드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맛이 기가 막히네요. 염도 자체가 다 간간하기 때문에 밥 반찬용으로도 좋고 술안주도 좋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을 먹을 때는 생굴의 맛이 좀 은은하게 나잖아요. 약간 바다 향이 좀 난다 치면은, 튀기거나 이렇게 조린 거는 더 응축돼가지고 더 세요, 향이. 튀겨서 바로 드시면은 굴 바다에서 까서 바로 먹는 것처럼 엄청 맛있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소스 많이 찍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굴 날건 못 드시는 분들은 꼭 이런 걸 추천해드립니다. 꼭 한번 튀겨 드셔보세요. 또 소주가 빠질 수 없죠. 자, 이제 굴무침. 이거는 파랑 꼭 같이 드셔야 돼요. 파. 그 약간의 그 간장 향이랑 새콤한 맛. 초장하고는 좀 다른 맛이에요. 이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이제 초무침이에요. 엄청 크리미한 맛이 이제 확 들어오다가 대파의 그 향긋함과 매운맛. 대파가 이제 지금 이 양념을 거의 배고 있기 때문에 파가 이제 씹으면 씹을수록 입이 조금 개운해져요. 제가 이 레시피 자체가 엄청 새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은하게 약간 새콤한. 제가 굴을 직접 통영에서 시킨 거라 좀 큰 거를 일부러 달라고 했어요. 엄청 큽니다, 이게. 자, 이게 진짜 밥 반찬인데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이건 한 번도 아마 드셔본 적이 없는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파는 집을 못 봤어. 식으면 강정같이 돼요, 강정. 따뜻할 때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게 엄청 땡땡합니다. 익힌 거지만 이거랑 다르게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빨리 열을 가해서 빨리 익혀서 뺀 거고, 그래서 수분감이 안에 많고, 이 친구는 원래 애초에 이만한 건데 지금 이만하게 된 거예요. 지금 수분을 쫙 빼서 이거를 농축시켜서 이걸 소스화 시킨 거기 때문에 많이 배어있죠, 이 감칠맛 자체가. 생강에 약간 은은하게 그 퍼지는 그 라이트하게 이제 입을 좀 헹굴 수 있는. 그리고 맛은 약간 달큰한 간장 맛입니다. 약간 달큰한 맛이 있으면서 짭조름하고 간간하고 달큰한. 그러니까 저 이거는 밥이랑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막 술 먹다가 배부를 때 그냥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는. 자, 겨울 굴의 철입니다. 제가 통영의 아들인데 적극 추천합니다. 굴 많이 사 드시고, 지금 아니면 뭐 1월, 2월 딱 이때 끝이니까 많이 날 때 많이 이런 요리도 해보시고 저런 요리도 해보시고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굴 요리 즐기시고 뜬다 화이팅! 에이, 좋다.